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둘러싼 정부의 선택은 결국 연장이었습니다. 중대부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 출연입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것들 많으시잖아요. 뭐 소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질문들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죠.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첫 국내 확진자 발생한 지 꼭 석 달 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1,661명, 완치자는 8,042명, 사망자는 234명, 그리고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됩니다. 8명까지 떨어졌는데 왜 계속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직접 연결을 해서 들어보죠.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네요, 장관님. 예,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대치였던 게 2월 29일이었어요. 813명. 예. 그렇죠. 거기가 정점이었습니다. 2월 그날 집계하는 시간에 따라서 900명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900명 갔던 적도 있었던가요? 야. 아니, 집계하는 날짜를 그때는 우리가 하루에 2번씩 집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 어느 시간들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는 하루에 900명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참 이 정도면은 우리 방역 당국과 국민들 참 잘한 거 맞죠? 예, 그 전체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근데 선거 앞두고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은 선거 때문에 정부가 일부러 코로나19 검사를 덜 하고 있다. 확진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도 돌았는데 아직도 그거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오신 김에 좀 정확히 확실하게 해 주시죠. 예, 전적으로 오해이거나 아니면 좀 악의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악의. 왜냐하면은 아마 그게 처음 발단이 됐던 게 우리가 코로나 조사 대상 환자 기준을 지침을 바꿨었습니다. 예. 그게 그전에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이렇게 이제 지침에 돼 있던 것을 예. 그 의심되는 자의 구체적 사례로서 그다음 개정된 지침에는 원인 이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심되는 사람의 한 예를 들었는데 네. 그걸 마치 원인 이상 폐렴이 있어야만 검사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정부가 환자 수를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저는 우리가 진단 시트가 보급되고 난 2월달 이후부터는 네. 의사들에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전적으로 재량을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의료진들이 판단해서 의심이 되고 그리고 검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어떤 제한도 없이 다 맞아요. 검사를 할 수 있게 했고 예. 그것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사실 검사 100명 하면 한 명도 잘 확진자 안 나올 만큼 대량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사력을 다해서 지금 최전방 지키고 있는 분들 생각해서라도 이런 가짜 루머 여러분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의료진들이나 이 보건 당국은 방역 당국은 현재도 이 일 자체에 몰두해 바쁜데 이 가짜 뉴스 돌리면 또 네. 그거 해명하고 하느라고 예. 참 힘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하고 아무튼 반가운 소식입니다. 확진자 수 한 자리. 그런데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린이날까지 연장한다. 그런 결정은 왜 하신 거죠? 예,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비록 확진자 수를 한 자릿수까지 내렸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앞에 또 부활절 행사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잠복 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방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네. 특히 방역망이 느슨해지면
언제든지 이게 국내에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그 싱가포르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는 이 정도면 괜찮다 해서 계약했는데 예. 그 유치원인가요? 거기서 다시 집단 발병이 일어나서 다시 문 닫았잖아요. 계약 중단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싱가포르이 그 옹기가 관리했던 총 266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할진자가. 그러다가 계약을 하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5,500명이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여러 가지 사항들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문가들께서 저희들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만나는데, 네. 전문가들도 지금은 음. 이 긴장을 풀 때 아니라고 다 말씀하시고, 국민 의견 조사를 해봤더니 약 한 67%가 지금은 좀 더 긴장해야 된다고 국민들도 그 국민들께서 말씀. 예, 그렇게 예.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예. 부활절 행사하고 예. 총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들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해야 된다 하셨는데 예.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건 지난 13일에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 사례예요. 예. 새로 입소한 병사 3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뭐 거기까지 놀라운 건 아니죠. 사회에서 감염돼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 사람이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여러분 예. 아시다시피 신천지의 그 집회 방식이 감염병 확산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예.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혹시 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신천지 쪽 문제. 예, 그 분들이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라는 것은 이제 밝혀졌는데, 예. 저희들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고위험 집단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끝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고 해서 아마 신천지라기보다도 신천지라는 요인이 플러스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감염돼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그때 2월 그 이후로 쭉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고, 특히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예, 예. 그분 한 분이 어떤 직장에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전수조사 다 끝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예. 5월 5일 이후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물론 그때 가까이 가서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처럼 국민들께서 개인 방역을 잘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은 특히 지금과 같은 비슷한 확진자 수가 유지되거나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예, 예. 이제는 생활 속의 거리두기, 소위 말하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5월 5일까지 지금처럼 한 자릿수 상황 이 추세를 쭉 유지하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집단 감염 이벤트가 발생한다든지 혹은 두 자릿수로 올라간다든지 이러면은 5월 5일 지나서도 또 연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연장을 하되 어느 단계 정도로 가지고 연장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3단계 정도 저희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까지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예.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강화된 용어를 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그러니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부터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예, 2단계. 그게 앞으로 이제 5월 5일까지 할 예정인 것이고. 5월 5일, 예. 5월 5일 직전에 다시 이제 평가를 해보고. 예. 이 정도면 우리가 방역체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생활 속의 거리두기라 그래서 생활 방역체로 넘어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럼 지금처럼 한 자릿수 유지라고 보면 되나요? 1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이? 예, 적어도 이 한 자릿수 내지는 조금 높다 하더라도 예. 상당 기간 한 1, 2주일 계속되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자가 네. 몇 %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자릿수더라도 원인이 확실하면 괜찮은데 어디서 얼마는지 모르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문제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에 강범하게 전파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방역당국에서 가장 이제
두려워하고 있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증상 감염자,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기준이 되나요? 저희들은 대략 그것을 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거의 그 수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아, 근접했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요렇게만 유지하면 되겠네. 5%까지만. 예, 그러면 결국 계약도 그 이후나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계약은 더 이제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행동 충족을 해야 될 것이 이제 학교 계약이라 생각하고 아, 예.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계약할 것이고 하더라도 뭐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않나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뭐 고3들부터 그것도 일주일 다가 예. 아니라 며칠 가는식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가장 마지막 네. 저희들보다도 이제 우리 교육 당국에서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이 개학이 될 것이다. 예. 그 지금 뭐 학교뿐만 아니라 다중이 모이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적 행사라든지 그거 다 멈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 입장에서 책 읽고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고 공공 자격 시험, 공공 채용 시험 이런 거 다 중단이 됐는데 일부는 다시 시작을 한다고요? 2단계부터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공공시설 중에서는 이제 실외에 있는 거, 예. 국립공원이라든지 예. 휴양림 같은 것은 구체적 세부 지침을 각 부처에서 마련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그 개장할 생각이고요. 방역 준칙을 마련해서 국립공원이라든지 수목원, 자연휴양림 이런 건 연다. 예. 예. 그리고 자격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필수적인 자격시험, 특히 경제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런 시험 같은 것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을 전제로 예. 자격시험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이 됩니다. 자격시험, 공무원 채용시험 이런 것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이라든지 이런 각종 시험도 네. 수험자들에 관해 거리를 두게 만들고 예. 발열 체크하고 예. 어떤 유증상자가 있으면 격리할 수 있는 이런 시험장 장소도 같은 조건으로 시험도 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음질이 조금 나빠지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예.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뭐 공공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문 닫았거든요. 실내 공공기관은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부처에서 지금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예. 그것이 만들어지는 대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공공 실내 시설도요. 도서관 예. 같은 곳도. 아. 예. 그 대신 이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 지침을 생각해 보면 네네. 과거에 하루에 100명을 이렇게 정원이라 하면 뭐 절반 이하를 줄인다든지 해서 이용자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게끔 그 정도 출입할 수 있는 정원수를 줄이고 이렇게 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3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2단계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하고는 차이가 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변화들이 예.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생활 방역 1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도 개인 차원에서는 마스크 끼고 있고 손도 자주 씻고 있고 하는데 뭐가 바뀌는 것인가? 생활 방역이란 뭔가? 예. 뭐 어떤 상태에서든 간에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즉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 나올 때까지 예. 개인들이 지켜야 될 위생 수칙 같은 것을 어떤 경우에도 항상 지켜야 되는 항상. 그런 사항이, 예, 항상 지켜야 되고 그게 필수적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생활 방역 체계라는 것은 이게 뭐 학문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고 예. 우리가 이게 실용주를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다소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방역 당국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드렸던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본적인 거리를 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 사실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생활 방역이라고 예,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복지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질문은 좀 드리고 끝내야 되겠어요. 네. 주말 사이에 크게 화제가 됐던 게 렘데시비르라는 약 치료제 이름이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치료제라고 개발되고 있는 것이 세계 곳곳에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렘데시비르의 경우는
미국 국립보건원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임상실험을 주관하고 있다. 네. 아, 상당히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네. 계세요? 그 임상심에 우리 한국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소위 약물 재창출이라는 그런 개념에 속하는데요. 그 전에 그 에볼라라는 그 유행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감염병 역시 에볼라균이나 지금 코로나19나 같은 코로나 계열입니다. 예. 그래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던 약품인데 그걸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번 코로나19에도 적용을 해보니까 예.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이고 다만 이제 그게 실제로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전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예.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임상에 아직 이상 단계, 이상이라는 것은 특정한 경우에 효과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상태이고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임상 3상을 거쳐야 되는데 3상. 예, 3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의 어떤 특성에 구분 없이 다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그렇죠. 보여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섣불리 이것이 치료제로 바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정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릅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결과가? 일단 임상실험은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그러던데 결과에 대해서. 예. 언제쯤이면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도 정말 속단하기 힘들고 아마 이제 환자가 좀 중증 환자의 경우에 다른 약물이 이제 없고 우선 효과성 여부를 떠나서 약간의 안정성이 담보 안 되더라도 여기서 먼저 쓸 필요가 있다 싶은 환자들에게는 지금도 쓰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빨리 쓸 수도 있겠지만 완전한 그 안정성 확보라든지 또 정확한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까지는 예. 상당히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종식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관님. 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따라서 우리가 그냥 생활 방역을 몸에 익히고 치료제 백신 나올 때까지는 감당해야 된다,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 앞서 말씀드렸던 렘데시비르 같은 거 국내 임상은 5월 말이면 결과가 일단 보고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